울산의 12경 중 하나로 유명한 울산대공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메타세콰이어 길이 들어오니까 이 녹음도 짙고 이 피톤치드가 팍팍 느껴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빛도 좋고 찬란한 느낌이 들죠. 맞습니다. 6월의 하늘을 두고 찬란한 슬픔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6월 하면 뭐가 떠올라요? 6월 하면 그 호국 보훈의 달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6월에는 6.25 전쟁도 있고 또 지나갔지만 현충일도 있었고 맞죠. 여러 그런 행사들이 많고 기념할 만한 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울산에도 그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었나요? 상당히 많이 있죠. 네. 많이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호국 보훈과 관련된 뭐 시설, 뭐 기념할 만한 장소, 사건 이런 게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도시다. 그런 현장들을 다 집약해서 모아놨던 호국 보훈 시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 시설이 여기 있다고요? 네네. 한번 그러면 이동해 보실까요?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네. 형님. 실록이 짙어지는 6월. 울산대공원에서는 대자연의 푸릇푸릇한 내음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이런 날 울산대공원 산책은 평소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아, 도심 속에 이렇게 큰 공원이 있고 노래도 흘러나오니까 발걸음 너무 경쾌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어떤 퀴즈인가요? 그 우리가 이 촬영하면서 내가 이미 가르쳐 줬던 이야기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1인당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이 가장 많은 도시, 넓은 도시 혹시 이곳 울산인가요? 울산입니다. 아, 울산이 1인당 도심 공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이 도시거든요. 네.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울산대공원입니다. 3.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는 단연 1등이 울산, 이 울산대공원이고 두 번째가 서울올림픽공원 있죠. 네. 서울올림픽공원은 우리가 뭐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공원보다 여기가 한 1.5배 정도로 큽니다. 아, 그럼 저희가 서울 시민들보다 좀 더 넓은 공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세계적인 도시들은 다 도심의 어떤 공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곳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 아, 그 맨해튼에 있는 네. 센트럴파크 말씀하신 거죠? 센트럴 파크 하나만 가지고 뉴욕 시민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울산 시민들이 바로 자긍심을 가지는 곳, 이것이 바로 울산대공원입니다. 어느덧 울산대공원은 울산의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은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곳이 이제 완전히 버려졌던 땅이었거든요. 버려졌던 땅이었는데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그냥 조성한 것이 아니고 많은 스토리를 담고 테마를 담았어요. 여기에 이제 장미원이라든지 나비원이라든지 뭐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놔뒀고 작지만은 동물원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테마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핵심부에는 격동 저수지를 잘 조성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울산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울산대공원입니다. 울산대공원은 사시사철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쁜 일상의 쉼표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6월이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안보테마공원입니다. 여기 안보 테마 공원이라 그런지 무기들도 많고 저 군인 때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울산에 그 유일하게 있는 그 호국 시설이거든요. 호국 안보 시설인데 뭐 충원탑, 참전기념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과 함께 여기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그 호국 의식,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거 공원을 만들면서 이런 안보 테마 시설들을 많이 갖춰놨습니다. 저 앞에 있는 탱크에서부터
저 뒤에 있는 비행기들까지, 공군 주력 전투기들까지, 특히 이제 저기 앞에 있는 함포 같은 거, 보포스 함포 같은 거는 그 한국 전쟁 때 굉장한 활약을 했던 그 함포기도 하고, 네. 여기 있는 저 팬텀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도깨비라 해가지고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얼마 전까지도 사용했던 그런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여기 있는 지금 그 쌕쌕이 블랙 이글스, 이 비행기는 국군의 날이라든지 행사 때마다 하늘에서 막 비행을 하는 그런 거고, 88 올림픽 때 그 우리나라 잠실 운동장 상공에서 어떤 에어쇼를 펼쳤던 그런 유명한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나라 하늘을 지켰던 게 전투기와 무기들이 보니까 좀 뭔가 애국심이 막 끌어오르고 그렇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울산은 후방 지역이었지만 그 비극에서 비켜가진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울산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 후방이라서 뭐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울산 같은 경우에 한국 전쟁 때 다른 어떤 곳보다도 상당히 많은 그 사건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렸잖아요. 그건 다 알고 있을 건데, 낙동강 방어선을 펼칠 그 무렵에 낙동강 쪽, 즉 서쪽의 전선은 미군하고 유엔군들이 이제 좀 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동부 쪽 전선은 거의 한국군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사실 낙동강 전투가 아니고 이 동부 쪽의 전투였거든요. 특히 경주 인근에서 있었던 안강 기계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대구 인근이라든지 그런 쪽의 전투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경주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수많은 그 물자, 전쟁 물자를 담당하는 기지들이 여기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엔군과 미군 그리고 한국군들의 주요 거점이 사실은 울산이 되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임시 수도로서 조금 더 후방이었고 안전지대였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의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어느 정도로 그런 게 심각했느냐면, 거의 울산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다 전쟁 때 차출을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야간이나 경계가 좀 느슨한 지역들에는 그 무장공비라든지 아니면 뭐 빨치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민군들 중에서도 일부 돌격대들이 수시로 내려와 가지고 영남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 물건을 갈취해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후방이었지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던 지역이었군요. 예, 울산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상북 같은 경우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선생님, 교사 4명과 학생 100여 명이 이제 그 바로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거든요. 그 전투가 그 유명한 그 안강 기계 쪽에 일어났던 그 전투입니다. 당시 울산은 이념 갈등이 고스란히 관통한 도시였는데요. 빨치산의 본거지이자 고도연맹 양민학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는 호국 영웅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울산이 호국과 관련한 뭐 시설도 많고 영웅들도 많은데요. 그 중에 6.25 한국 전쟁 당시에는 호국의 혼을 온 가족이 바친 사형제 집안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해서 모두 이제 사형제가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의 형제는 한국 전쟁 때, 나머지 막내는 월남전 때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사형제가 모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울산에 있는 이민근 형제 집안입니다. 이 이민근 형제 집안은 그 태어나기는 신정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본래 집안은 저 두동 쪽에 이제 집안을 두고 그 묘지도 그쪽에 있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그 제일 맞이인 그 이민근 씨만, 이민근 씨만 이제 시신을 찾았고, 나머지 시신도 찾지 못했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형 3명이 다 군대에 가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군대에 갈 필요가 없었거든. 그 혹시 갔나요? 없는데 이제 뒤에 월남전 때 나는 나라를 위해서 형님들이 또 뒤를 따르겠다 해가지고 자원해서 입대해가지고 또 그 월남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보 테마 공원에는 빼놓을 수 없는 상징물이 있는데요. 높이가 30m 넘는 거대한 탑. 영원한 허국의 불꽃이란 이름의 천동상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 탑도 있고 이것저것 뭔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어딘가요? 우리가 TV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외국 국빈들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일 처음 찾는 곳이 주로 뭐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에 많이 가죠. 그 한 나라의 가장 심장부에 들어서 있는 곳, 그 메모리얼 파크인데 울산도 울산의 도심 제일 중심부에 바로 이 현충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울산의 메모리얼 파크군요. 그렇죠. 이 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웅장하죠. 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죠. 이 현충탑은 한국 전쟁 당시에 그 조국을 위해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그 울산 출신의 젊은 늑들, 그게 한 4,400여 분이 되는데요. 네. 그분들의 위패를 모시고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그런 탑입니다. 호국 영령이라든지 순국 선열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많이 정확하게 들어봤습니다. 그 두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알고 있을까요? 자세한 뜻은 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국 영령이란 말은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네. 순국 선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돌아가신 분들. 네네. 순국 선열은 좀 윗대의 분들을 이야기하고 호국 영령들은 최근의 어떤 그 군인들,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수호하는 데 목숨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길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이 희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쟁이라든지 뭐 월남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도 상당히 많지만 그 외에도 아주 우리가 가까이 우리하고 세대를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앞쪽에 서야 되는 사람이 차성도입니다. 차성도요. 네. 지금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강제구 소령처럼 군인들이 수류탄 훈련을 하는 중에 온몸으로 수류탄을 막아가지고 다른 동료 장병들을 살려낸 그런 영웅이거든요. 정말 위인이네요. 예, 위인인데 똑같은 영웅인데 한 분은 굉장히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축혀 세워져 있고 우리 울산 출신의 차성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게 출발부터 그 당시에 군 내부의 어떤 사건 사고로 은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잘못 전해졌고 이제는 완전히 영웅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우리 차성도 그 군인 정신 이런 것들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분이 바로 이제 김도현. 무기 전시회장 해놓은 그곳에 보면 김도현 소령의 그 흉상이 있거든요. 네. 이분은 2006년도에 수원에서 일어났던 그 어린이날 기념 행사 중에 비행기 한쪽 프로펠러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몰고 가면은 자기는 중간에 뛰어내리면 되거든. 뛰어내리면 되는데 비행기는 바로 관람객들 있는 가까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방향이 여기 틀려져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관람객들과 먼 쪽으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친 거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제 관람객들을 지켰군요. 그렇죠. 한 3,000명 되는 관람객의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그런 그 영웅이 있었고요. 너무나 유명한 천안함 사건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천안함의 희생자가 울산에 두 분이 계십니다. 신선준 상사 그리고 손수민 중사.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울산실록을 통해서 그런 호국 명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걸 한 번 더 되새겨야겠네요. 그렇죠. 대형 참사를 막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의 숭고한 희생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분들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이곳이 또 울산실록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까요? 예, 울산실록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호국, 보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 이 호국과 보훈과 관련된 이런 시설들, 이런 현충탑이라든지 뭐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울산이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이나 군사적이나 이런 중요한 도시였다는 부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어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열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국 보훈의 어떤 정신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